최근에는 저희가 초기에는 소아당뇨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소아당뇨라는 표현은 일형당뇨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더 가중시키는 병명이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인 질환명도 아니에요. 근데 왜 소아당뇨라는 말이 이제 많이 불리게 됐냐면 대부분 이형당뇨는 성인층에서 진단을 받는데 일형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 시기에서도 진단을 받으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해서 또 그 아이들을 묶어서 소아당뇨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소아당뇨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일형당뇨가 소아청소년 시기에만 진단받는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70대에도 진단받을 수 있거든요. 80대에도. 그런 분들은 이형과 전혀 이제 발병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확실히 나뉘는 그런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소아당뇨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소아청소년의 진단을 받는다고 오해를 하고 그 또 소아당뇨라는 말 다음에 이제 원래 당뇨라는 말이 비만, 뭐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이랑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부정적인 수식어가 소아당뇨에도 같이 붙는 거예요. 소아당뇨, 소아비만, 잘못된 식습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개인의 탓으로 부모의 탓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아당뇨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소아당뇨가 아니고 일형당뇨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일형당뇨라는 질환명 자체에도 저희가 또 그렇게 뭔가 마음에 들어하는 질환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뇨라는 질환이 사실은 원래 당뇨는 혈중에 당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혈액에 당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과거에 당뇨를 진단하기 어려운 고대 시대에 뭔가 사람들이 살이 점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의 소변을 보니까 소변에 당이 있더라라고 해서 당뇨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형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혈당 관리를 잘하면 당뇨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당뇨병이라는 그런 질환으로 불리고 그 당뇨라는 이 한자어가 사실은 당은 요즘에 이제 저희가 뭐 제로나 저당 이런 걸 많이 하듯이 당 자체의 부정적인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뇨는 이제 소변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있으면서 이 두 개가 섞여서 질환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별로 이게 느낌상 좋지 않은 그런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병명을 변경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쇄도부전이라는 병명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이 쇄도라는 거는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베타세포가 있는 내분비 군집을 쇄도라고 해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쇄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쇄도의 가장 큰 기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인데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쇄도부전이라는 병명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꼭 쇄도부전이 아니어도 되고 뭐 인슐린 부전이라든지 이 질환을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환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병명 변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췌장 장애에 대해서 장애라는 경우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나 수고로움이 있는 그런 상태를 장애라고 한다면 저희 일형당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혈당 관리, 혈당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주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장기에 대한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이라는 이 장기에 대한 장애다라고 해서 췌장 장애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서미화 의원님께서 그 일형당뇨를 췌장장애로 인정하자라는 입법 발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일형당뇨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나 편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일형당뇨 아이의 보호자가 되다 보니까 일형당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의학 전문지에서도 일형당뇨에 대해서 잘못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일형 당뇨를 진단받으면 10년 내에 85%가 합병증이 오고 20년 내면 뭐 98%가 합병증이 온다. 뭐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20, 30년 전에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온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검색을 할 텐데 그런 잘못된 내용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희망을 꺾고 굉장히 좌절하게 만들었거든요. 저 역시 그 경험을 했었고 많은 앞서 진단받으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뭔가 일형 당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한 권이면 일형 당뇨가 어떤 질환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처음 쓰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일형 당뇨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형 당뇨인들의 어떤 일상을 일형 당뇨 가족, 처음 진단받은 일형 당뇨 가족이나 이미 진단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아예 모르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반대로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또 희망도 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와 저희 가정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세계에 녹여서 일형 당뇨를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진단받았기 때문에 그걸 개인 탓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책 제목을 우리는 일형 당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었어요. 저희 환우회에도 그렇고 뭐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책에 그런 서평 적는 그런 사이트 저는 이제 꼼꼼히 다 찾아서 읽는데 뭔가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절망했다가 이 책을 읽고 희망을 얻었다. 그리고 뭔가 필독서여서 항상 수시로 꺼내서 보는 책이다. 라는 이제 그런 후기를 보면서 책을 쓰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막 글을 잘 쓰거나 이런 문과적인 성향인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힘들게 책을 썼지만 그래도 책 쓰기를 잘했구나. 내 책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2018년 말 정도, 2019년 초 정도에 일형 당뇨인이자 영화 감독이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언론에서 제 기사를 보시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뭔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막 드리고 그랬더니 시나리오가 나와서 읽고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줬는데 뭔가 이분도 이제 개인 감독이시고 뭐 제작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영화 제작비를 지원받게 됐어요. 시나리오의 작품성을 인정받고 이제 선정이 돼서 영화 제작비를 지원받게 되고 그 영화 제작비가 이제 씨앗이 돼서 영화를 제작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시나리오가 변경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감독님하고 이건 정말 아니에요. 사실과 달라요. 막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실제 영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각색이 되다 보니까 실제 사실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영화적인 어떤 요소들을 첨가해서 시나리오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썼다라는 영화계 평이 있었고 전 영화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영화를 다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연 배우로 이제 최지우 배우님께서 나와주셨고 최지우 배우님도 이 영화를 이제 제의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정말 적은 개런티로 많은 것들을 뭔가 희생하시면서 이 영화에 참여해 주셨고 최지우 배우뿐만 아니라 이제 참여해줬던 굉장히 많은 배우님들, 되게 유명하신 배우님들도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이 영화 제작에 함께 해주셔서 영화가 굉장히 완성도 있게 나왔다라는 주변 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차 편집본은 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나왔던 것 같고 뭔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은 불치병이거든요. 일형 당뇨가 불치병을 진단받은 가족들이 성장하는 이야기, 그 성장하면서 뭔가 혼자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라는 환우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 실제로 저도 그랬고 제가 여러 가지 고발을 당했을 때 환우회 분들이 굉장히 크게 힘을 모아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그 영화에 다 담겨서 일형당뇨 가족뿐만 아니라 뭔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또 큰 병을 진단받아서 그런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화가 희망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이 조금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많이 악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꾸고 이끌어 나가는 힘은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받은 분들이 또 다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이가 진단받지 않았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뭔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가 일형당뇨를 진단받고 힘들고 저희도 힘들지만 저희보다 힘들고 아니면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 말고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분들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한 마음이 모여서 좀 세상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4주 동안 이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일형 당뇨병 환우회도 그렇고 우리 세움도 그렇고 사회적인 인식과 차별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나가서 선한 마음이 인정받는 사회를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미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